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분입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 결이 또 한결같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양시장은 엇갈려 있지만 또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죠. 이 안에서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쪽. K배터리, 그 안에서도 LFP 배터리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다뤄볼게요. LFP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K배터리, 이 부분이 대세인가? 이유는 뭘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사실 오늘 2차 전지가 너무 강하죠. 이 쏠림도 대단하고요. 그 안에서 특히 LFP 이야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뭐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테마 상위를 보게 되면은 물론 2차 전지가 있긴 하지만 2차 전지도 분류하게 되면 LFP가 또 상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또 아시겠지만은 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폐배터리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짚어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순환매 관점에서 또 LFP 배터리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폐배터리가 됐던 LFP 배터리가 됐던 뭐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의 어떤 소재 쪽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공통점이 결국 핵심 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재 쪽도 알겠지만 양극재도 중요한 건 결국엔 소재고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 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망간을 추출해내는 것들이고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삼원계가 아닌 이게 산화철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 핵심 광물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연결고리를 만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주 주 초에 2차 전지가 시작했었다가 금요일날 살짝 약해지나 싶더니 다시 장 후반에 올라가지고 오늘 그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그냥 또 차 전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언제까지 가나 참 이게 점쟁이도 아마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우스갯소리 좀 드렸는데 네. 그만큼 최근에 2차 전지가 계속 이제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를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볼만한 이슈가 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테슬라 코리아가 이제 모델 Y LFP 배터리를 장착한 이제 모델 Y를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인도를 이제 빠르면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이제 인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FP 배터리가 전략적으로 저는 선택을 잘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땅덩이 좀 좁잖아요. 금방금방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이엔드,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도 좋지만은 네. LFP 배터리라도 충분히 저는 이제 전기차 생산인지 전기차의 대중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유럽 쪽도 보게 되면 국가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럽 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FP를 조금만 성능 올려서 팔게 되면 아마 대중화는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하이엔드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저가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아마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알고 있듯이 완성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부분을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 초반에 어떤 선두권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성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LFP 배터리가 계속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전기차 대중화 그리고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LFP 배터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빅4 있지 않습니까? LG화학, 에코프로비엔 같은 기업들이 또 LFP 양극재를 준비하고 있던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업데이트되고 있는 LFP 배터리 시장을 네. 둘러싼 내용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성비 측면에서 네네. 매력도가 있고요. 그리고 다만 처음에는 이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안전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 이제 경쟁력이 좋아지고 네네. 있는 구간 아닙니까? 그 성장성을 어느 정도나 보시는지 궁금해요. 결국은 삼원계와 함께 공존해서 성장할 수 있는 트렌드다? 이거는 뭐 제가 전망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글로벌 전망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어쨌든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아시겠지만 유명한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LFP 배터리를 채용하겠다는 채용이 됐던 공식화를 이제 언급한 상황들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LFP 배터리가 장착이 된 전기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은
가격 경쟁력은 무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테슬라가 한다. 그러면은 2등, 3등, 4등, 5등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LFP 배터리 점유율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LFP 배터리였던 이 수요가 증가해야 되고 수요가 증가하게 됐을 때 공급 업체들이 또 얼만큼 또 이제 점유율을 가져오느냐. 지금 아시겠지만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점유율이 95%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CATL하고 BYD가 또 점유율이 또 80%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뭐 다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HBM3가 이제 하이닉스가 95%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중국 업체들이 95%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대로 시장을 뺏겨볼 수는 없잖아요. 이 전기차 업체들이 어쨌든 이 가성비 문제 때문에 LFP 배터리를 장착한 이제 전기차 출시할 건데 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소외는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나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FP 배터리 점유율이 한 27% 됐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2026년이 되게 되면은 이 LFP 배터리 점유율은 47%까지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미국 쪽보다는 네. 뭐 우리나라라든지 유럽 쪽이 먼저 나오는 것들이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듣지만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땐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경기도 금방금방 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줄을 가려면 되게 멀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LFP보다는 지금의 어떤 3원계 배터리 어떤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그렇죠. 네, 저는 네. 맞다라고 봐요. 그럼 약간 양극화로 조금은 다른 투트랙 움직임, 전략. 투트랙으로. 네. 그렇게 좀 달라질 거다. 네. 대중화 자체는 유럽과 신흥국.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바로 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정 팀장님께서는 이 리튬 인산철 어찌 보면 성능은 조금 아쉽지만 가격 면에서는 확실히 분명히 이유 있는 선택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보다는 확실히 신흥국이라든지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워낙 또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대중화가 부각되면서 커질 거다. 이 시장 유망하게 보세요.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아마 2차 전지가 계속 이제 커질 건데 과연 이제 용도가 이제 달라질 겁니다. 뭐 아까 뭐 정태근 팀장님도 얘기했듯이 아마 네. 이게 프리미엄급과 이제 아마 중저가 이제 엔트리급으로 나누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차 같은 경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뭐 벤츠도 있고 뭐 람보르기니도 있고 좋은 프리미엄급 차 있는데 그쵸. 전부 다 그 차 타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중저가 탄다라고 보면 네.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LFP가 아마 3원계보다는 더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자체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3원계 같은 경우도 지금 소재로 인해서 뭐 지금 811, 9번반, 그 다음에 뭐 요즘에 하이니켈로 94%까지는 뭐 충분히 니켈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LFP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금 기술 진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 정도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3원계가 LFP보다 2배 이상 에너지 밀도가 좋아졌는데 지금 정도 되면 한 30% 정도로 줄었고요. 지금 뭐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겠다라고 하고 있는 LMFP나 아니면 M3P 같은 그런 계열의 그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원계, 그러니까 811의 한 90% 이상의 지금 성능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신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한 20% 정도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계속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차를 판매를 할 때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높은 가격,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높은 가격을 지금 쉽게 떨어뜨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가 이제 전체 전기차의 원가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전기차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에서는 배터리가 좀 저렴한 것 쪽으로 손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충전 관련된 인프라입니다. 충전 관련된 인프라가 만약 잘 갖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멀리 가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뭐 가깝게 조금 움직이고 충전 다시 하고 조금 움직이고 충전 다시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도 가성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3사 중에 지금 경쟁력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다들 이제 3원계에 집중하다가 네. LFP 이 배터리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도나도 뛰어들었잖아요. 네. 2026년에 양산한다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빠른 건지 3사 중에 좀 주목하는 셀사 있으세요? 일단 LFP는
국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3원계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LFP를 했던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때와 지금 기술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 20여 년 동안 뭐 국내에서 3원계 쪽으로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LFP 관련된 기술이 지금 쫓아간다라고 해서 과연 쉽게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거를 20년 동안 개발을 해서 지금 뭐 3원계의 50%에서 뭐 80%, 90% 수준까지 올렸는데 그만큼의 노력이 쉽게 없어질 걸로 보이진 않고요. 특히 그 중국 업체들의 R&D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해서 뭐 BYD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R&D 투자가 3조 원이 넘고요. 뭐 CATL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3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국내 3개 배터리 회사의 전체 R&D 합계는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 업체들의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LFP 배터리를 기존의 LFP가 아니라 지금 다른 형태로 업그레이드 형태로 계속 발전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LFP 배터리에 망간을 추가해서 LMFP라는 그 배터리가 아마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서부터 본격화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LFP 배터리보다는 한 20% 정도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게 되면 3원계 배터리와 그렇게 뭐 조금 영향은 조금 이제 에너지 밀도는 낮다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엔트리 쓰기에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뭐 중급 이상 정도의 쓰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국내 3원계가 물론 상당히 이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수한 성능이 꼭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비디오를 보시면 옛날에 이제 베타 방식이랑 이제 VHS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네. 베타 방식이 전부 다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VH 방식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만큼 그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향후에 배터리 시장을 아마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성비와 그 경쟁력 사이에서 시장의 결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셀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시장의 고민에 있어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또 소재단일 텐데 네.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만 뭐 이야기가 중점은 아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BM 다들 뛰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소재 쪽에서도 뭔가 물밑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냥 이제 레디죠. 그래서 이제 셋업체가 고만 내치면 이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는 되어 있다. 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 얘기하게 되면 3원계 얘기만 계속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NCM, NCA 아니면 NCMA 얘기만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굳이 양극재업자들도 LFP 양극재를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조금 등한시 좀 했었는데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원계 배터리로 가격을 더 이상 낮추는 건 이제 무리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LFP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된 것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이 끼어들면 이게 뭘 해든 공급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잠시 장악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LCD처럼 들어갈 틈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빠르게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어쨌든 전기차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격적인 문제 이게 가장 크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이제 배터리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아니면 기술이 좀 더 진보를 하거나 네. 그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기술 진보는 뭐 좀 힘들다고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다 본다라면은 3원계가 아닌 LFP 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빅4 같은 경우도 뭐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인지 LG화학이라든지 LNF인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방업체들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고를 외치게 되면 바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019년도에 그 산업부가 지원하는 LFP 배터리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고 이제 2025년도부터 LFP 양극재를 양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사와 이제 상용화 협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기를 늦출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중개 동향 보게 된다라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셋업체도 그렇고 양극재업체도 그렇고 전기차 업체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렇게
합종 연행이라 될까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또 다른 트렌드인 LFP를 다 대비하고 네. 있는데 오늘의 몸집 불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지금 소재 기업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BM은 또 한 번 네. 신고가를 쓰면서 코스닥의 시총 1위고 지금 코스코 퓨처엠도 저희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역시 55만 원을 넘어서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가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사업 포트폴리오와는 무관하게 완전 수급으로만 해석하세요? 이건 정말 죄송하게도 무지성 반등이라고 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씩 종목을 추천할 때 우스갯소리로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정리적 분석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쭉 전문가의 가미가 될 때가 이때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이게 어찌 보면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를 얘기하게 되면서 정률적인 분석이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정률적인 분석이라면 만약에 실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꺾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가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실적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퍼가 제가 제대로 봤으면 148배 정도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너무 먼 얘기인데 제가 뭔 얘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우리 대표님도 기억이 나실 건데 예전에 2007년대 대중국 관련주에 가지고 두산중공업이 퍼가 80배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상승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시장이 반복되는 일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현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테이프를 대감기 하듯이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2020년만 가더라도 흠슬라 그래가지고 HMM 얘기했었죠. 그렇죠. 금호석유화학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때 시젠 얘기했었죠. 그 뒤로 또 가게 되면 2017년도에 뭔 얘기했습니까? 신라젠 얘기. 지금 신라젠 아무도 안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계속 왔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정확한 답변이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결국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임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사실 저희가 LFP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려면 결국은 대장주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전제가 늘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정태근 팀장님께서도 이렇게 늘 시장에는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다. 에코프로 BM이 그러면 꺾이게 되면 또 다른 밸류체인 다 영향을 받는 건지 지금의 상승세에 대한 의견을 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에코프로가 꺾인다라고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체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장주가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지금 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뭐 진짜 아까 조금 정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실적이 이제 아주 개선이 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2025년, 2027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그런 이제 실적이 지금 좋을 것이다라는 게 미리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온다, 아니면 나올 기미가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만약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일단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상으로 올라가는 거면 뭐 추정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상투 잡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판단은 또 우리 현명하게 투자자분들께서 해주시겠지만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포인트들, 트렌드들은 저희가 늘 좀 추적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탑픽을 어떻게 볼까요? LFP 안에서 역시 2차 전지가 양극재 대장이 달리는 한 LFP를 보자. 이 전제는 동일한가요, 정 팀장님? 예전에는 LFP 배터리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산화제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신한 종목이 대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RF셈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강해요, 특히 다시. 이것도 반등이 나올 듯 참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참 사람을 간지럽게 좀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여기 어쨌든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사인 산실한 완진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진평전자라는 회사 이렇게 지붕하게 막 엮이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계사로 엮이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제 LFP 배터리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RF세미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셀 방식
방식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뭐 앞으로는 이제 배터리 패키징 공장까지 신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산화를 진행한다 그러는데 네. 아마 셀은 불가피하게 이제 생산되겠지만은 이거를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바뀌니까 막 그런 것들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져요. 그러다 보니까 네. 소위 이제 뭐 양극재 소재 같은 경우도 밸류체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LFP 배터리 밸류체인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최근에 또 이제 납품 소식도 있었어요. 국내 S사라고 그러는데 S사가 삼성 SI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 SI 같은데 네. 뭐 S사라 그러니까 일단 S사라고 하고, 그리고 인디 정부 쪽으로 이제 LFP 배터리 공급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쪽으로 한 초도 물량이 1000만 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또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참 시나리오가 작년에 하이드로리튬 코리아이스, 그 하이드로리튬이 사명이 바뀌어진 코리아이스거든요. 네. 그 회사 어떤 시나리오가 좀 비슷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한번 주목을, 그렇다고 해서 급등주를 하고 이렇게 제가 하고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네. 한번 참고를 해보라는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5,0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F세미가 좀 급등하면서 4월에 신고가 나왔었고요. 지금 다시금 네. 눌림목 구간 안에서 25,000원까지의 반등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또 장비의 순환매도 강조하셨었는데 말씀하셨던 탑 머티리얼, 코인테크 다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2차 전지 봤고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볼 쪽. 오늘 다소 좀 조용하죠. 하지만 펀더멘털을 주목하면 이들은 여전히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판매량 증가 속에 웃을 준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네. 임순재 대표님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이쪽을 보자. 결국은 네. 실적 시즌 도래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뭐 어차피 잘 되는 뭐 산업군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현재적으로 나오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관련 섹터를 좀 갖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자동차 수출이 계속 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도 7월 20일까지 수출 금액 뭐 전체 수출은 감소를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3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8%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뭐 작년 이후에 성장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56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전기차에 대한 수출도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만큼 전기차 그러니까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 차도 꾸준히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도 뭐 지금 1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이제 뭐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차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제네시스나 그다음에 이제 SUV 같은 그런 이제 차량의 판매가 뭐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SUV 판매량이 전체 미국 판매량 중에 한 55% 정도 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3분의 2가 SUV를 판매를 할 만큼 그만큼 이제 고부가가치 차인 이제 SUV의 미국 판매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관련된 판매량도 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상반기에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53%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IRA 보조금이 없다라고 해도 계속 지금 판매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부에서 뭐 IRA에 대한 그런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네. 리스나 렌탈 부분이 좀 취약해지면 판매량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미국 조지아에 있는 전기차 공장이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 내년 2분기에 그 공장에서 양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할 만큼 네.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보다는 아직까지 미국 시장 내에서도 내연기관차가 네. 9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연기관차가 잘 팔리는 회사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만 여쭤볼게요. 이번 주 수요일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IR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상 최대 실적 이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짧게만 여쭤볼게요. 네, 뭐 그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전기차 부분 확대하겠다라고 아마 얘기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부분
4개 뭐 확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됐고요.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전기차를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이제 배터리도 어디 걸 쓸 거냐라는 경쟁력을 위해서 어디 걸 쓸 거냐라는 부분도 같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3조에서 4조까지 지금 영업이익 발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증권가에서도 보고 있는 이 이후에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늘 이제 팀장님이랑 이런 이야기 저희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현대차가 이제 피크아웃 가나요? 아닌가요?를 떠나서 그럴 이후에 그 낙수 효과를 받을 부품주가 여기에 연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캐치하고 계세요? 지금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임순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에코프로처럼 정말 죄송하지만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무지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본질적 가진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야 전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런 게 전혀 먹히지가 통하지 않는 먹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보면서 그쪽으로 무지성이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JP모간 같은 경우는 뭐 또 2차 전지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JP모간은 지금 공매도 물량을 털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멜린치한지 이런 기업들은 골드만삭스는 버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물량까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쇼스케지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또 150만 원 간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좋게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자동차 항상 좋게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맞잖아요. 항상 좋게 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한 4전 정도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 3조 4천 정도 예상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폭스바겐이 1분기에서 제자리를 걸음을 했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글로벌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혀 안 먹혀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 상을 보게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주가 상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런 게 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게 보지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는 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향을 자동차 부품주가 일단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도 실적 좋아요. 예를 들게 되면 서현이와 네.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 성장이고 네. 성화이텍은 245% 성장이거든요. 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잖아요. 추정치로. 네.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더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차가 주춤해가 더 못 가게 네. 된다? 그럼 자동차 부품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상당히 좀 아쉽다? 그러니까 아쉬운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자동차 쪽 굉장히 좋게 보셨는데 네. 펀더멘털이 흔들린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수급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시장의 트렌드를 감안해 봤을 때 조금은 분위기 반전이 당장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 대표님은 이쪽 반영될 것 같다라는 시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반영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되어야 한다. 네, 좋습니다. 그럼 내연기관차 쪽 의료의 부품주 그리고 전기차 신사업에 대한 공략으로 계속 재평가가 이루어졌던 쪽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느 쪽으로 좀 공략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뭐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2개를 다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실적이 나오는 쪽은 내연기관차 쪽에서 나오는 거지 전기차 쪽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마 내연기관의 차량 판매가 많이 될수록 관련된 부품주의 실적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로 이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보다 아마 대형 그런 이제 부품업체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뭐 물론 현대차가 개발을 하지만 그거를 같이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품 회사들도 자금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만들어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납품을 할 정도 되면 그만큼 투자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가지시면 중소형 그런 부품주보다는 대형 부품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 가볼까요? 어떤 종목이요? 네, 그중에는 화신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화신. 네, 뭐 자동용 조향 장치인 이제 멤버, 컨트롤 암 같은 거,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연료통이나 판넬 같은 것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에 대한 비중이 크긴 하지만 뭐 최근 들어 폭스바겐 관련된 뭐 전기차 플랫폼인 이제 MEB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이제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 한 23%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50% 가까이 지금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치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전방 산업인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된 부품이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피크 아웃에 대한 뭐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3분기에도 2분기보다 상반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만큼 현대차가 뭐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그다음에 신흥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친환경 관련된 뭐 차량, SUV들이 이제 판매들이 이제 호조가 되면서 관련된 들어가는 부품도 상대적으로 고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부품 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도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연기금이 4거래일 연속 한 44,000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뭐 최근 한 달 동안에도 계속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수 가격은 전일 뭐 현재 수준이 한 2만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은 1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온 시스템 등등 종목이 좀 빠지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이 기회다. 다시 신고가 부근인 22,700원을 넘어서 24,000원까지 TP를 주셨습니다. 재차 펀더멘털 반영될 부품주의 움직임까지 기대하겠습니다. 화신 탑픽 전략이었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정태근 팀장, 임순재 대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